자,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가지고 영상 녹화가 늦었어요. 수업 전까지 올려드리기로 했으니까 괜찮겠죠? 어, 이번 주는 X라인, Array, Fillet, Hatch 이렇게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나오는 X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명령어는 뭘 하는 거냐면 무한한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infinite line을 그리는 건데 명령어가 xline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쵸? xline. 그래서 xl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가 옵션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거,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그냥 자주 사용하실 거는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horizontal 이라고 되어 있는 HOR, 그리고 뒤쪽에 있는 vertical 이라고 하는 VER, 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X라인은 두 개의 점을 찍어 가지고 그 두 점을 지나는 무한한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음 점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찍는지에 따라서 선이 그려지겠죠. 두 점을 지난 선이, 직선이 그려지는 건데, 다음 점을 찍을 때 여러 개를 그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그릴 수도 있고, 완료가 되면 엔터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 선은 여러분들이 찍은 점 하나, 둘, 그리고 중심점 이렇게 세 개를 보여주고 있고, 무한한 선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줌아웃을 해도 이 선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 지난번에 그려놓은 이 벽체 같은 거 그릴 때 기본적으로 이제 X 라인을 배우기 전에는 뭐 폴리 라인을 그려놓고 어떤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옵셋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X 라인을 알게 되시면 호리젠털이랑 버티컬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직인 벽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버티컬 옵션 D 입력하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고정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이렇게 고정이 되죠. 그 다음에 X 라인, 호리젠털 이렇게 고정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똑같이 옵셋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옵셋, 뭐 예를 들어 300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무한한 선인데 두께를 가지는 무한한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더 간 벽체를 그릴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필요한 부분을 이제 트림을 시켜가지고 완성을 시켜 나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굳이 어떤 치수를 딱 정하지 않고 선을 길게 그려놓고 옵셋을 하시면서 필요한 위치에 따라서 딱딱딱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저랑 이제 여러가지 강의에서 같이 하셨다시피 가선을 제가 되게 많이 그리잖아요. 기준이 되는 선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중심선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X라인을 중심선으로 잡고 여기에서부터 벽체의 두께가 200이다 그러면 좌우로 100씩 옵셋을 시켜 놓으면 요게 이제 벽 두께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중심선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가지고 또 옵셋 시키시고 다시 좌우로 벽체의 두께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무한한 선을 그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축 드로잉에서는 직교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시고 호리젠털이랑 버티컬은 여러분들이 딱히 뭐였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 트래킹, 올소 모드 또는 폴러 트래킹 요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조건 수직과 수평으로만 그려주기 때문에 오차 없이 직교인 어떤 개체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빨리빨리 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기능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이제 곁다리로 명령어를 하나 들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array 명령을 해볼 건데, array는 이제 정렬시키다 뭐 이런 뜻인데, array에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array를 입력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array가 있고 array rectangle, array polar, 그리고 array pa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array 명령을 사용하면 부가적인 옵션을 또 줄 거예요. 어떤 array를 할 거냐. 그러면 이 array라는 명령어에서는 부가 옵션으로 요 밑에 있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뭐 array rectangle, array polar 이런 명령을 기억하실 필요 없이 array라는 명령어만 기억을 하시면 다 부가 옵션으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뭘 하는 명령어냐? 정렬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의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제 array rectangle 직교 좌표를 가지는 그 정렬시키는 것부터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 서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반지름을 100 정도로 한번 잡아보고, 아까 우리 X라인 같은 거 써가지고 기준이 되는 선도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겠죠, 그쵸? 우리 계속 이거 했었잖아요, 그쵸? 딱 맞춰가지고 위치 잡아서 그리고 있었죠. 네, 이렇게. 자, 그럼 얘를 array를 할 거다. 얘를 격자로 정렬을 시키겠다. 여러 가지를 쭉 늘어뜨리겠다 라고 하면 array 입력하시고 select objec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개체를 입력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려놓은 개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보면요, 뒤쪽에 옵션이 나오죠, 그쵸? rectangular, path, polar 이렇게 세 가지, 아까 명령어로 존재했던 세 가지가 나오는데, 디폴트 세팅 자체는 rectangular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직교 좌표로 x축, y축 방향으로 늘리는 array 명령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그대로 누르면 디폴트 값으로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디폴트 세팅 값에 따라서 미리 보기가 뜰 거예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그대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건데, 요 간격과 요 x, y의 개수대로 array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카운트, 몇 개를 갈 거냐, 몇 개를 갈 거냐, 그리고 스페이싱은 얼마의 간격으로 갈 거냐, 그렇죠?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columns, rows 이렇게 되어 있는 건, column은 우리가 여기를 바닥으로 생각했을 때 기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기둥이죠. 기둥이 서 있잖아요. 요게 이제 column이 되겠고, 요게 row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죠. 네, 우리말로 표현하면 행렬이 되겠죠. 행렬. 그래서 행과 열을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부가적인 옵션을 쭉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카운트 개수는 지금 디폴트 세팅 값 자체가 뭐라고 돼 있죠? Enter the number of column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냐. 지금 디폴트 값이 4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얘를 뭐 10개로 가겠다 라고 하시면 컬럼이 10개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바로 로우의 개수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10개를 입력하시면 10개로 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스페이싱 누르면은 간격이 뜰 텐데, 자, specify the distance between columns 이렇게 돼 있죠. 컬럼들 간의 간격이 얼마냐. 현재 디폴트 값으로는 300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든지 같은 위계인 위치가 지금 30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몇 간격으로 늘어뜨릴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 맞게 하겠다 그러면 200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로우의 간격도 200 입력하면 이렇게 딱 붙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카운트랑 스페이싱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컬럼 먼저 입력하고 로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싱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싱을 컬럼 먼저 입력하고 로우 입력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컬럼이랑 로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입력하는 건데, 컬럼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몇 개 할 거냐, 스페이싱을 몇 개 할 거냐, 그리고 로우를 기준으로
카운트를 몇 개 할 거냐, 스페이싱을 얼마로 할 거냐,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대상을 먼저 클릭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적인 사항들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associat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associative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화살표들이 떠 있죠. 요 명령을 종료를 해도 지금 엔터를 누르면 이제 명령 종료가 될 거거든요. 네, 종료가 됐죠. 종료가 돼도 얘를 지금 마우스를 호버링 해보시면 하나의 개체처럼 선택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인된 상태는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그룹핑이 그 다이나믹 블록으로 엮여 있어요. 블록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다이나믹하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아까 보셨던 요 화살표들이 쭉 다시 뜰 텐데, 예, 여기서부터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예, 컬럼이 10개인데, 그쵸? 10개인데 개수를 더 늘려 나갈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얘를 클릭하면 로우가 10개인데 지금 미리 보기로 로우는 10 이렇게 뜨죠. 요거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뭐죠? 간격이겠죠, 그쵸? 현재 간격이 200인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200인데 얘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수치를 입력하셔도 괜찮고요, 눈대중으로 보고 클릭을 하셔도 되고, 중심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스냅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대각선 쪽으로 하면 대각선 쪽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개의 개체를 쭉 가로 세로로 복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명령이 array 명령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복사한 이 전체의 로우를 다시 선택해 가지고 복사하면 요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걔는 다이나믹 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집하기가 좀 번거로울 거예요. 하나씩 다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나믹 블록으로 되어 있는 어레이를 사용하시면 일종의 이제 대안을 보기가 조금 더 쉬운 형상이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각각의 개체를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다이나믹 블록이라고 하는 거를 폭파시켜야겠죠. 익스플로드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룹 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걸 해제하는 과정입니다. 익스플로드를 하면 이 다이나믹 블록이 깨져요. 그래서 다시는 이 화살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냥 각각의 개체를 다 선택하실 수가 있는 형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저는 그대로 둘게요. 복사를 해도 똑같이 다이나믹 블록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깨면은 하나씩 다 쪼개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rray polar array라고 되어 있는데, array polar 축을 중심으로 array를 하는, 얘는 array rectangular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을게요. 자, array polar는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어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의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을 중심으로 의자가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의자 하나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의자를 환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똑같이 어레이 입력하시고 개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polar니까 P5로 되어 있죠 지금. 요거.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i는 개수, a는 각도, 그 다음에 f는 방향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센터 포인트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중심점, 어디를 중심으로 얘를 어레이 시킬 거냐, 얘가 중심점이 되겠죠, 그쵸?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환영의 어레이를 시킬 거다. 뒤쪽에 associative는 똑같은 상황이고 베이스 포인트는 우리가 입력을 했고, 아이템이 개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개수가 지금 6개로 되어 있죠.
만약에 뭐 4개로 하겠다라고 하면 4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ngle between, 그 다음에 fill ang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는 좀 달라요. angle between은 뭐냐면 어떤 한 개체와 다른 개체 사이의 각도를 얼마로 할 거냐, 그거를 4개로 채우는, 그래서 완벽하게 360도로 안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fill angle은 어떠한 각도만큼을 4개로 채울 거냐, 요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angle between은 개수 곱하기 angle, 각도, 곱하기로 되는 거고, fill angle은 전체의 각도를 개수로 하는 나눗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의 차이가 있겠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4개를 360도로 채우고 싶다, 그러면 360도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안 했네요, 제가. 요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테이블 배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테이블이 좀 작긴 한데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를 어레이 해야 되는 거죠. 이 테이블을 중심으로 얘를 어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레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어레이 할 거다. 폴러 어레이를 할 건데, 베이스 포인트는 얘를 어레이 해야 되니까 얘가 되겠죠. 요거, 그렇죠? 여기로 찍고, 지금 6개로 되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아이템은 4개로 바꿀 거다. 360도가 디폴트 세팅이었으니까 그냥 끝났네요. 끝난 상황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도를 조절하시면 그 각도에 맞게 필이 될 거다.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은 계산을 해보자면 4개를 360도로 fill angle 한 거랑 angle between을 90도로 입력한 거랑 같은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엔터를 치면 exit, 끝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다이나믹 블록으로 엮여 있는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죠? 앵글을 조절하는 거죠. 지금은 90도인데 각각의 개체의 앵글 비트윈을 줄일 거냐, 클릭을 하셔가지고 앵글 비트윈을 줄일 거냐, 중심 위치를 바꿀 거냐, 또는 전체적으로 조절을 할 거냐, 개수를 바꿀 거냐, 아니면 거리,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300이라고 복사해놨던 거리 자체를 늘리고 줄이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명령을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어레이 기능을 잘 사용을 하시면 다이나믹 블록으로 엮이기 때문에 쉽게 편집이 가능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기능을 해볼게요. 브레이크 기능은 잘라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끊어버리다, 잘라버리다, 끊어버리다 이런 뜻인데,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길이는 상관이 없고요. 이 개체를 지금 하나의 개체인데 2개의 개체로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2개의 개체를 하나로 만드는 건 엔드 포인트끼리 정확하게 매칭을 시킨 다음에 조인 명령을 이용하면은 2개의 개체가 하나로 붙을 수 있는 그런 명령어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2개의 개체로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explod를 시키면 다시 2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였던 개체를 2개로 만드는 방법이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브레이크를 입력해 보시면 select object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위치를 같게 하면 그냥 분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원래 개체를 선택을 하시면 그 개체를 선택하는 위치가 중요해요. 첫 번째 점 선택하는 점이 위치가 중요하다. 보시면 첫 번째 점에서부터, 제가 찍은 점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삭제할 거냐, 잘라낼 거냐를 여러분이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 가운데 부분이 아예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 개체와 이 개체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라지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두 개로 분리를 하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면 얘를 이렇게 늘리면 되는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뭔가 번거롭잖아요. 한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운데를 비어있게 하지 않고 그냥 분리만 하고 싶다, 그냥 끊어내기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브레이크 입력하시고 셀렉트 오브젝트 하는데 일단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부가 옵션으로 or 해가지고 first point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내가 찍은 점 자체가 무조건 첫 번째 점으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찍게 되어 있는데, 부가 옵션으로 나온 first point라고 하는 F 엔터를 쳐보면 그제서야 다시 한번 첫 번째 점을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점 자체를 첫 번째 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개체 선택만 한 거다라고 인식을 시켜주고 첫 번째 점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하지만 first point라는 옵션을 한번 입력하시면 그 다음에는 second break point라고 하는 점을 입력하도록 옵션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같은 위치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찍어 주신다면,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구분이 되고 선은 끊기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break F 원하는 위치 클릭, 그 다음 점도 똑같이 원하는 위치 클릭, 같은 위치에, 그러면 두 개가 분할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 first point, second point도 많이 사용하는 옵션인 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면 이 위치를 정확하게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예를 들면 뭐 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놓고요, 어딘가에 트림으로 잘라내고 다시 한번 이동시켜 가지고 위치시킨 다음에 또 트림으로 반대쪽 잘라내고 그 다음에 얘를 지워야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예제를 하나 같이 그려볼 건데,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게 이제 array 기능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다 뭐 적합하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array를 사용해야 되고 얘도 사용하면 좋고,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지금 수치가 80, 6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10배를 해가지고 그립시다. 10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렉탱글 그려 나갈 건데 800에 800, 8000이라고 썼네요. 자, 800에 800 뭐야? 네, 800에 800짜리 사각형에 지금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중심, 지오메트리 중심이 아마 찍힐 겁니다. 중심에 지금 원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파이가 40이네요. 그러면 서클을 그릴 건데 여기서부터 400, 그러니까 반지름은 200이겠죠, 그렇죠? 파이가 400이니까 요 원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이 네 귀퉁이에 있고 얘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그래서 하나를 그려놓고 다 어레이를 시켜볼게요. 물론 이 경우에는 4개밖에 안 되니까 복사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적 블록으로 엮여 있게 되면
전체적인 개체를 수정하더라도 더 빠르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레이를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어레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800, 그 다음에 안쪽이 600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X라인 우리 배웠으니까 같이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 offset 100이 들어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미러도 배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rotate copy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서클 아래에 그릴게요. 어레이 할 거니까. 얘는 파이가 지금 120, 그러니까 60짜리를 그리면 되겠네요. 그쵸? 예, 얘를 어레이 시키면 되는 거죠, 그쵸? 한번 해볼게요. 어레이 요거를 할 거다. 그 다음에 rectangular array 할 거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카운트는 2개. 그 다음에 row도 2개. 간격은 60이네요. 그쵸? 600. 네,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되겠죠? 이렇게 엮여 있어야 얘를 이제 늘리고 줄이고 하기가 편하니까 이 개체가 수정이 되더라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서클도 그릴 건데, 서클 항상 중심에서부터 그리니까 중심에서 그리고 이동을 시켜 놓을게요. 네, 지금 파이가 100짜리가 4개 있다 그랬으니까 50이겠죠? 반지름은 요 50짜리를 위치시켜 주시고 먼저 요 위치죠, 그쵸? 그 다음에 어레이 할 거다. 어떤 어레이를 할 거냐? 얘를 할 건데 폴러 어레이를 하겠다. 자, 그 다음 중심은 요거, 그쵸? 개수는 얼마죠? 아이템 4개. 네. 기본 세팅이 360도 필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엔터 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쭉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제목에도 적어 놨다시피 array vs rotate copy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array 폴더인 경우에는 얘를 중심으로 이 개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개체, 또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개체를 뭐 반을 그려도 괜찮겠죠. 근데 뭐 홀을 반을 자르는 건 더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개체, 이렇게 되어 있는 개체랑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가는, 끝나는 개체를 하나 그려놓고 얘를 요걸 중심으로 어레이 폴러를 시켜도 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를, 그쵸? 또는 얘를 요걸 중심으로 로테이트 할 건데, 로테이트 할 건데 카피 명령을 사용해서 원본 개체를 삭제하지 않고 로테이트 카피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카피의 기본은 fill angle이 아니라 angle between을 입력하는 게 rotate copy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 될 거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시면 편한 방법으로, 익숙한 방법으로 빠르게 그려 나가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fillet 명령을 해볼 건데요. fillet, 이 fillet 명령어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어떤 기능이냐, 일단은 깎아내는 거예요. 둥글게 깎아내다, 둥글게 깎아내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라인을 이렇게 꺾어서 그려볼게요. 90도로. 뭐 길이는 상관없고요. 자, 그럼 얘가 지금 90도로 딱 만나고 있는데, 내가 요거를 동그랗게 좀 깎아내고 싶다, 좀 부드럽게 잘라서 깎아내고 싶다 라고 하면, 자, fillet 엔터. 자, 뭐라고 나오죠?
select first object 이렇게 나오죠. 지금 사실 이 개체는 하나로 우리가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필렛 명령을 사용하는 순간 얘가 break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각각의 엔티티로 이렇게 선택이 따로따로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면 얘가 두 번째, 얘가 첫 번째면 얘가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요거 두 개를 각을 굴릴 거니까 동그랗게, 그쵸? 그래서 요걸 선택하고 요걸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가 동그랗게 굴린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만큼 굴릴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동그랗게 만들 거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기 전에 미리 우리가 radius, 여기 보시면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값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R 엔터를 치면 지금 기본적으로 fillet radius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0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fillet radius 0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0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예를 들어 한 200 정도로 지정해 볼까요? 지금 스케일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반지름이 200인데 이게 어떤 반지름이냐 한번 필렛을 만들어 놓고 살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예, 미리 보기 뜨죠? 예,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명령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조인된 상태 그대로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원래 있었던 직선 하나, 그리고 아크의 조합으로 만들어서 하나 둘 세 개를 조인시켜 준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 아크의 반지름이 20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보시면, 네, 아까 갈 때 보시면 미리 보기 200 뜨는 거 보이시죠? 밑에. 네, 요 거리를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는 거다, 200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직교로 딱 그렸지만 만약에 얘가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직전에 했던 레이디어스가 기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네, 끄트머리를 잘라주면서 200을 굴려주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어도 돼요. 이렇게, 네, 자동으로 연장을 해주면서 200의 아크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조인을 시켜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얘가 R 값으로 반지름을 계산해 가지고 굴려주면서 조인을 자동으로 시켜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X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뭐 벽체를 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또 X라인 이렇게. 자, 그럼 얘와 얘는 무한한 선인데 필렛에 레이디어스가 있으면 R 값이 굴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필렛 레이디어스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 사이에 R 값을 굴릴 수 있는 원이 없는 거잖아요, 반지름이. 무한히 가까이 가도 0이니까. 그러면 이 개체와 이 개체를 클릭했을 때 직각으로 잘려요. 보이시죠? 직각으로 잘려요. X라인이 아니라 일반 라인으로 해볼게요. 자, 교차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차에도 마찬가지. fillet radius 0, 얘와 얘를 클릭하면, 네, 자동으로 자르면서 직교로 합쳐줍니다. 근데 X라인으로 그리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필렛 레디어스 0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개체와 요 개체가 조인이 안 돼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 개체가 무한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쪽으로. 네,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으로 얘를 잘라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 개체와 이 개체로 정확하게 규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fillet radius 0을 하면, 예, 자른 상태에서 fillet radius 0을 하면 될 거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길이가 짧아도 아니면 일부 짧아도 필렛 레디어스 0은 똑같이 사용이 가능해요. 직교로. 그러면 이렇게 연장을 하거나 트림을 해가지고 조인까지 직교로 시켜주니까 우리가 벽체를 옵셋 할 때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저희 이거 그렸을 때 기억나나요? 요거 그렸을 때 되게 어렵게 그렸잖아요. 예.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막 트림하고, 그쵸? 트림하고, 그래서 트림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는 개체를 선택해 가지고 조인 시켜주고 이렇게 막 그렸었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필렛 레디어스 0이라고 하는 옵션을 알고 있다면 훨씬 쉽고 빠르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기준으로 중심이니까 벽 두께가 250이네요. 110으로 일단 올려놓고 시작할게요. 얘가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중심이니까 여기는 상관없고, 자 얘가 어떻게 돼 있었죠? 2400 간격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1800. 네. 스트레치 한 거예요. 스트레치 이렇게 겹치게 스트레치 다 배웠죠? 연습하셨죠? 자, 그럼 얘를 중심으로 우리가 벽체를 그렸잖아요. 벽 두께는 125였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요거를 막 그렸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얘를 하나씩 트림하고 하나씩 트림 해가지고 다 조인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귀찮은 과정을 거쳤었는데, 여러분이 필렛 레디어스 0 이렇게 한번 입력해 놓으면 0으로 고정이 됩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러면 얘와 얘를 클릭하면 잘리죠, 그쵸?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엔터만 치시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잖아요, 그쵸? 중심점 위치가 필요하죠. 225, 그 다음에 900. 근데 얘는 트림은 한번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개체를 필렛 레디어스로 필렛을 해버리면 이 개체 자체가 여기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사라져요. 이쪽이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네, 사라집니다. 이렇게 반대쪽 개체가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된 반대쪽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두 개를 끊어주는 게 중요해요. 얘랑 얘를 일단은 브레이크를 시켜놓고, 브레이크 하셔도 됩니다. 아까 배운 브레이크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로. 자, 브레이크 first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 놓은 상태에서 필렛을 하면 이렇게 필렛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요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트림을 하시든 브레이크를 하시든 상관없이 여기를 잘라 놓고 필렛 이렇게 그렇죠? 훨씬 더 빠르고 쉽죠. 지난번에 한 거보다. 그 다음에 600 간격으로 간 거 양쪽에 여기서 600, 여기서 600 마찬가지로 가운데 잘라버리고 필렛 이렇게 하시면 지난번에 그렸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다 조인도 되어 있다.
친절하게. 자, 그래서 나머지 예제도 직접 해보시면 되고, 또 이제 우리 만나서 어려운 거는 같이 또 그려볼 건데, 이런 것들 이것도 다 10배 해가지고 그려주세요. 10배. 지금 20은 너무 작으니까 1140, 960, 1320 이 수치로 그려주세요. 아시겠죠? 10배 해가지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해치 해볼게요. 해치. 우리 뭐 해치는 우리 그 사선으로 이렇게 빗금 칠 때 해치 그린다 이런 그냥 그 외래어 표기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단어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해치예요. 해치를 그리는 건데 일종의 이제 패턴을 채워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을 채워 넣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가 있고 어떤 색으로 넣을 건지도 결정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레이어에 넣을지도 결정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해치 입력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창이 뜨는데 안 뜨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요게 클래식 화면이에요. 옛날부터 이런 화면이 떴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짧게 이 화면도 안 뜨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해치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게 모드가 바뀌어 있는 건데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강의 자료 PDF 파일에도 있고 자 여기 뭐 어떤 거 줄임말이냐면 자, 해치 패턴 다이얼로그 영어는 다 모음 빼고 이렇게 축약어로 쓰잖아요. 모드 자, 해치 패턴 다이얼로그 해치 패턴의 대화 상자의 모드가 0이냐 1이냐를 바꿀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hp dlg 이렇게 쓰면은 요 명령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력을 해보시면 지금 저는 1로 되어 있죠. 1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이제 트림이나 익스텐드 같이 퀵 모드로 빠른 해치 모드로 0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게 0이면 해치를 눌러도 해치가 뜨지 않아요. 아까 그 다이얼로그 창이 안 떠요. 근데 뭐가 뜨냐? 요 위에 떠요. 위에. 요 위에. 그래서 원래 해치를 여러분들이 옵션을 바꿔 가시면서 정확한 것들을 지정해 가지고 해치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모든 세팅 값들을 다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해치를 하는 게 맞는데 디폴트 세팅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위쪽에서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어디를 찍어 가지고 할 거냐, 어떤 패턴을 사용할 거냐, 뭐 프로퍼티는 어떤 속성으로 바꿀 거냐, 오리진 포인트를 어디서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해치를 할 거냐, 부가 옵션들은 어떤 걸 할 거냐가 위에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창들을 하나하나씩 다 내려가면서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H 패턴 다이얼로그를 1로 두시고 전체적으로 창을 보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눈에 쭉 보이니까 요걸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치 패턴 다이얼로그가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얼로그를 1로 바꿔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해치를 할 건데 색을 칠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내용들은 별거 없습니다.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건 use current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레이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by layer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by layer라고 하는 게 레이어에 의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따로 여러분들이 색상을 지정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레이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그 레이어에 설정된 값을 따라가도록 하겠다. 레이어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y layer를 항상 디폴트 값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스와치라고 하는 건 해치의 패턴을 결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안시라고 하는 어떤 국제 규격이 있고 ISO라고 하는 국제 규격이 있어요. 이 규격대로 칠하는 방식이 있고
other predefined에서 그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패턴 값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쓰게 생긴 거, 뭐 벽돌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뭐 헤링본 패턴이라든지 뭐 모래 모양이라든지 브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이런 것들이 있고, 이 패턴들에 이제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직접 패턴을 만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패턴을 좀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쉐브론 패턴이라든지 우리 뭐 체크 플레이트, 메탈 체크 플레이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롱브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그라우팅 두께까지 조정해가지고 저는 다 만들어 쓰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요건 좀 실시 설계나 프로페셔널한 단계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패턴 만드는 법은. 근데 요 other predefined에서 거의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실 거다. 그리고 특히나 이 솔리드 패턴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건데, 벽체는 대부분 솔리드 패턴을 칠해서 시커멓게 칠하든지 아니면 뭐 조금 짙은 회색으로 칠하든지 해서 좀 눈에 확 띄게, 골조는 눈에 확 띄게 도면을 그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솔리드 패턴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패턴을 지정하시면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패턴이 지정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흰색으로 뜨는 거는 우리가 흑색 바탕에 흰색으로 도면을 그리는 게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뜨는 거지, 실제로 출력을 하면 얘가 검정색으로 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앵글, 스케일 이런 것들은 지금 비활성화 돼버린 이유가 전체적으로 솔리드 패턴 다 칠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스케일이 없죠. 얼마만큼 크고 작은지를 결정할 수가 없죠. 근데 뭐 격자라든지 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선 간의 간격, 뭐 격자 패턴의 간격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뜨는 거예요. 그 간격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수치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스케일이 디폴트 값이 1이다 라고 하면, 간격을 늘리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스케일을 키우고, 줄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스케일을 줄이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해치 오리진은 어디에서부터 패턴을 시작할 거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른 패턴을 입력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그걸 먼저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바운더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해치를 할 거냐를 지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픽 포인트라고 하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항상 조인을 시켜서 패곡선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강조를 한 게, 조인이 안 되어 있어도 괜찮아요. 안 되어 있어도 괜찮지만 닫혀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조인을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끝과 끝이 정확히 맞아야지 조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터지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인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긴 다 붙어 있는데 얘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붙은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근데 해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색을 칠할 거예요. 포스터 물감 같은 걸로 색을 칠할 건데, 컴퓨터가 칠해 나갈 건데, 여기서부터 쭉 칠하다가 갑자기 여기가 터졌단 말이야. 그럼 컴퓨터가 어디서 이거를 매짐을 할 거냐 이거예요. 터졌으니까 색이 새어 나가겠죠. 그쵸? 그러면 무한한 공간에 이 색이 퍼져야 되는데, 무한한 공간에 색을 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이 돼요. 실제로 예전에는 무조건 다운이 됐어요, 터지면.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똑똑해져서 컴퓨터를 멈춰버리진 않고, 네가 지금 칠하려고 하는 부분이 닫혀있지 않으니까 거기를 수정해줘 라고 하는 빨간색 원으로 잘못된 부분이 표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끔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해보면, 얘는 조인이 안 되잖아요. 그쵸? 지금 조인이 안 되는데, 그쵸? 안 만나고 있으니까. 안 만나고 있으니까 조인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인을 다 했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완벽하게 끝과 끝이 맞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미리 조인을 하시면 해치를 하는데 오류가 안 생기겠죠. 이런 경우는 필렛으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치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치, 자, 픽 포인트라고 하는 건 어디를 칠할 거냐, 안쪽을 칠하는 거죠. 안쪽. 자, 픽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안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패턴이 채워지는 거예요. 솔리드 패턴이 해제가 됐네요. 아까 칠했으면 이 디폴트 값이 보존이 되어 있을 텐데,
안 칠하고 ESC를 눌렀기 때문에 얘가 지금 풀린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픽 포인트 여기 그리고 엔터. 그럼 다시 창이 떠요. 네, 다시 창이 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엔터 눌러주시면 그냥 칠해집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개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associative랑 create separate hatches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두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associate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테두리와 해치를 부착시킬 거냐 이런 뜻이에요. 연관시키게 할 거냐.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해치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 테두리를 늘리고 줄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늘리면 해치도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해치를 클릭하시면 점 하나로 표현이 되거든요. 얘가. 그쵸? 만약에 associate 기능을 끈다 라고 하면 끄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해치가 됐죠. 근데 이 해치 자체를 클릭하면 해치 자체에도 사각형의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얘를 늘려도 해치가 따라오지 않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이 해치를 클릭한 다음 해치 패턴 자체도 여러분들이 따로 늘리고 줄여 주셔야 돼요. 근데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긴 좀 애매한 게 이 associate 기능이 꺼져 있으면 해치 패턴 자체도 트림을 할 수 있거든요. 해치가 잘려요. 근데 associate 기능이 켜져 있으면 해치 패턴 자체가 이 바깥쪽 테두리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치 패턴이 바깥쪽에 따라서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 associate 기능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이제 옵션에 보시면 associate 켜져 있잖아요. 그쵸? 얘를 되어 있는 상황에서 끌 수 있어요. 그쵸? 해제됐죠? 그러면 해치 패턴만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쵸? 근데 한번 끄면 다시 켤 수 없어요. 다시 얘랑 연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끄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디폴트 값을 associative를 켜놓고 필요할 때 끄고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create separate hatches는 뭐냐, 여러 개를 이렇게 할 건데 여러 개 해치를 할 거예요. 한 번에. 자, 해치 create separate hatches가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네. 세 개를 다 칠할 거예요. 그리고 엔터 엔터.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각각의 개체로 칠해져요. 얘를 지워도 얘가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꺼져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칠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됐죠? 요 개체 자체가 한 번에 선택이 된다. 그래서 지우면 한 번에 지워져요. 그쵸? 그래서 얘도 associate 끄더라도 같이 엮여 있게 된다. 같이 움직여요. 같이. 물론 수정은 따로 할 수 있지만 얘를 이동시키거나 그러면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separate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separate 되어 있는 개체, 엮여 있는 개체 여기 separate hatches로 체크를 빼면 이렇게 각각의 개체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풀어졌던 걸 합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해놓고 필요할 때 푸는 걸 추천드려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만약에 해치라고 하는 게 바깥쪽에도 형태가 있고 안쪽에도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클릭했을 때 한 번에 채울 때 드래그를 얘와 얘를 동시에 드래그를 해서 해치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칠할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바깥쪽을 칠하고 가운데를 비워놓고 안쪽을 칠할 거냐, 노멀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바깥쪽만 칠할 거냐, 아니면 이그노하고 전체를 다 칠할 거냐, 이런 옵션을 선택하는 건데, 이것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칠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 가면서 얘는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드로우 오더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해치 패턴은 이제 해치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뒤늦게 그린 게 더 앞으로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해치 패턴의 바운더리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폴리라인이랑 똑같이 겹쳐져 있는 상황인데, 해치라고 하는 게 이제 배경의 어떤 패턴, 색상으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 객체보다는 부객체로서 뒤쪽에서 배경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폴트 값이 send behind boundary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운더리가 되어 있는 거에 항상 뒤쪽에 위치하도록 draw order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transparency 같은 경우는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by layer로 되어 있는 게 뭐 훨씬 좋습니다. by layer. 이 레이어의 transparency 자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separate value를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투명도가 조절이 되는데, 실제로 이 투명도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화면을 가지고 있는 이 CAD 화면에서 투명도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정색을 칠한 건데 마치 회색을 칠한 것처럼 표현을 해줄 뿐이지, 실제로 이제 얘를 출력해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출력이 되지 않고 일종의 이제 물이 빠진 것처럼, 빛이 바랜 것처럼 약간 흐릿한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 흐릿한 검정색이 회색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색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트랜스페런시를 넣으면. 다른 색상들은 그냥 변화도 없어요. 변화가 있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약간 빛이 빠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쨍한 노란색이 아니고 약간 흐리멍텅하게 표현이 되는데, 요거는 뭐 실제로 출력을 했을 때 저 색깔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출력을 했을 땐 약간 진짜로 색이 연하게 출력이 돼요. 연하게 수채화 물감을 칠한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에 했던 내용들이 항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명령을 이제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명령 값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도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해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패턴들 보여드리기로 했죠. 어떤 것들이 다른지. 지금 스케일이랑 이런 걸 안 보여드렸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솔리드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찾아가십시오. 만약에 네트 타일 모양으로 뭔가를 하겠다. 자, 이걸 할 거예요. 이걸 했을 때 그냥 다른 것들 조절 없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다가 할 거예요. 자, 분명히 타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빡빡하게 칠해진 솔리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확대를 해보면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줌 아웃을 하면 솔리드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자체에서 스케일이 맞지 않다라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맞지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프로퍼티에서 여기 보시면 스케일을 바꾸셔도 되고요. 10배 해주면 이제 10배로 커지겠죠? 앵글도 난 45도로 넣겠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좀 감이 생기시면 처음에 할 때부터 이거는 1대1로 넣어가지고는 조금 작을 거야. 뭐 한 15 정도의 스케일을 쓰겠어. 각도는 45도로 처음부터 할 거야. 라는 걸 지정을 해두고 해치를 바를 수도 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스케일은 10으로 두고 각도도 0으로 그대로 두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해치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use current origin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해치의 시작점을 입력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정하는 거랑 안 하는 거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걸 두고. 자, 마찬가지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얘랑,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확대해보면 지금 이 해치 패턴의 스케일이 우리가 그린 거랑 정확하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어설프게 지금 잘려진 패턴 부분이 나왔죠. 그쵸? 네. 이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생긴다 그래도 굉장히 좀 불쾌한 작은 사각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패턴의 온전한 스케일을 요렇게 가게 만들래 라고 하시면 요 패턴의 오리지널 시작 포인트를 이 점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점으로. 그러면 최초에 할 때부터 자, 해치 나머지 다 세팅 그대로고 여기 밑에 보시면 specified origin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클릭하시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click to set new origin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난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그리고 네, 다시 이 창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다시 오리진 포인트 지정됐죠.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지금 10배 스케일로 쭉 들어간 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서 이제 조금 짧아진 상황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끝에서 짧아진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바꿀 수는 없느냐? 예, 얘도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오리진 포인트를 난 여기서부터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요거 set origin 누르신 다음에 얘를 클릭해 주시면 네,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격자보다 예를 들어 아까 뭐 벽돌 같은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든 패턴을 한번 써볼까요? 커스텀에 예를 들어 뭐 롱브릭이다. 그러면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네, 실제로 이제 요게 브릭 한 장이고 요게 그라우팅 회반죽 사춤이 들어간 상황인데 요거의 시작이 지금 벽돌이 이렇게 어설프게 잘린 게 너무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오리진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네. 그러면 밑에서부터 붙이는 몰탈 한번 깔고 얘 깔고 다시 몰탈 깔고 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실제로 이제 스케일을 정확하게 맞춰서 설계를 하시게 되면 요 가로 세로의 길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어떤 개체의 곱셈 전체적인 길이에 맞게끔 설계를 하시는 과정도 나중에 겪으실 겁니다. 프로가 되면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해치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좀 저학년일 때는 뭔가 설계의 디테일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생각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시기라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패턴들을 이제 면에다가 막 채워 넣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그렇게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린다고 설계를 더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막 여러 가지 패턴들을 사용해 가지고 인면을 그리거나 뭐 평면을 그리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뭐 솔리드 패턴 같은 거 그냥 벽체 강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 뭐 꼭 타일을 내가 표현을 해야겠다 바닥에 있는 어떤 타일의 패턴이랑 시작 위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치 패턴을 잘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치 패턴이라고 하는 건 오토캐드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에 스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크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얼마만큼 크게 보이게 할 거냐 작게 보이게 할 거냐가 있는 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계하신 그 전체적인 길이에 딱딱 맞는 형태를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막 벽돌을 내가 쌓았는데 벽돌이 잘린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치 패턴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다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을 해가지고 다 폴리 라인으로 그려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실제로 해치 패턴을 그렇게 솔리드 패턴 말고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스케일에 딱 맞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 않는 한. 근데 어쨌든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뭐 특히나 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복되는 패턴의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치를 잘 쓸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치도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리는 능력들과 더불어서 이 패턴을 칠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는데, 이런 거에 좀 힌트를 드리면, 지금 보시면 얘는 왼쪽이 뚫려 있죠, 그렇죠? 얘도 위쪽이 뚫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치수를 표현하는 치수선일 뿐, 실제로 드로잉, 그러니까 개체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 개체의 어떤 치수만 보여주기 위한 드로잉일 뿐, 얘는 뚫려 있는 거예요, 위쪽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곡선이 아니면 해치는 무한하게 넘어가서 해치를 칠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 해칠 패턴을 어떻게 칠하냐. 방금 보신 것처럼 일단 가상으로 막아두시고요. 얘가 조인이 안 돼 있어도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닫혀 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말씀드린 거지, 조인이 안 돼 있어도 얘와 얘가 정확하게 지금 만나고 있으면, 닫혀 있으면 이쪽에 해치를 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해치를 칠한다. 아까 그거 뭐였죠?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을 쓰셔도 괜찮고, 어떤 사선이든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걸 45도로 칠하는 편입니다. 45도. 스케일은 아마도 조금 키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쵸? 여기를 칠할 거예요. 이렇게 칠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뚫려 있어도 해치는 최초에 막혀있던 상황에서 칠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치가 들어갈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요령들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그려보시고, 이런 패턴들은요, 이런 패턴들 특히나 이제 해치가 칠해져 있고 가운데 내단열이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중간고사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열심히 잘 그려보십시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벽돌 패턴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벽돌을 쌓다가 이 벽돌을 수직 방향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설계는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해치를 넣을 수 있냐 없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치를 맞춰가지고 한번 넣어 보시고요. 비슷한 스케일로 한번 맞춰서 넣어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지금 인방, 아치, 인방, 요거는 해치 패턴이 아닙니다. 방사형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요거는 어레이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요 선을 이렇게 어레이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심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마무리 잘 해보시고 또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질의응답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것들 해보고 또 같이 그려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